경기방송 FM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영입니다. 2부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1년 남짓 남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천 지역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교웅 인천시당위원장과 함께 시당의 운영 방향과 계획 그리고 인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교웅 인천시당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경인방송 시사 프로그램 개편 이후 처음 출연하셨는데요. 우선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인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김교웅입니다. 요즘 봄은왔건만 아직도 춥습니다. 출래 불사춘이라고 하던가요. 여하간 요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민생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올해는 정치를 좀 더 잘해서 우리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희망찬 한 해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시당위원장이 당선된 지 한 반년 정도 지나지 않았었습니까? 당시에 한 6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위원장에 선출이 됐었는데요. 그동안에 위원장 시당위원 이끄시면서 소외와 근황, 활동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8월 7일 날 작년도에 제가 당선이 됐는데 그동안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당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 윤석열 정부가 1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당이 너무 독단적이고 오만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좀 더 강한 야당 또 유능한 인천시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당의 각 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정책위원회도 꾸렸고 또 민주청년정치학교를 벌써 2기째 들어가서 70명씩 이렇게 마감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실버위원회 또 4050 장년위원회, 청년위원회 이 결속하는 통합의 시당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나 듣는 내용 중에 좀 신선한 게 민주 청년 정치학교라고 하셨잖아요. 70명씩 예. 2기에 배출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 이제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유능한 강사님들을 모셔서 예.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4주 동안 이 강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정치의 밀접도를 높이고 또 국제 정세와 국내 정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이제 송림동 현대시장 화재 관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5일이었죠. 이재명 대표와 함께 현대시장에 방문해서 이제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또 언론에서 사진하고 그렇게 같이 계신 걸 봤습니다만은 안타까운 화재 사고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입니다. 당시 현장 분위기 그리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민주당 아니면 인천시당 차원에서 어떤 방안 마련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한순간의 사고로 삶의 터전을 잃고 피해를 입은 상인분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화재 현장에 발빠르게 대처해 주신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이제 4일 밤에 이제 화재가 났는데요. 예.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점포가 205개 중 한 50여 개가 완전히 전소가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우선 피해 점포를 대상으로 긴급 경영 안전자금이나 재중소기업 특례 보증 이런 것들이 좀 신속히 지원되게끔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또 국회 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예. 그날 이제 현장에서 제가 행안부 한창섭 장관 대행한테 얘기해서
특별교금이라든가 또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 추가적 지원도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 10억 원은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또 인천시는 피해 점포당 한 200만 원 정도의 생계비 지원과 또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징수를 한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상인분들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예. 또 가입돼 있어도 건물 피해만 보상하는 민간보험에 가입해 있어요. 그래서 물품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국의 17개 시도를 보면은 시도에서 상인의 화재보험료를 60에서 80%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인천은 그 보험료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에다 이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피해 상인들이 임시 시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단골 손님들을 놓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임시 시장 마련도 해드리고 또 아케이트가 완전히 이제 녹아서 없어졌는데 이것도 전면 교체해서 하여간 본질적인 재해 예방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또 법안 정책 지원에 총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인 뭐 대책이라든지 뭐 상황 지원 대책 알려주셨는데요. 그 위원장님이 이제 행안이다 보니까는 이제 소방안전본부 특별교부금도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금액이죠. 예. 마침 상임위가 또 행안이다 보니까는 더더욱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대응 방안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꼽은 화두 두 가지를 뽑는다면 어떤 현안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두 가지라면 한 가지는 재동포청 인천 유치고요. 예. 하나는 인천에 좀 고등법원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게 이제 그 두 가지를 저희가 꼽고 있는데요. 예. 재동포청은 사실은 이게 19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미국 하와이로 최초의 이민자 121명이 출항을 했죠. 예. 그래서 인천이 이제 이 이민사를 갖고 있는 곳이고 또 공항과 항만이 있고요. 또 이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에 재동포 교육문화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동포청은 저희 민주당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을 맡아서 직접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예. 그때 제가 통과시키면서 이런 인천이 적재적소지다 이런 얘기를 행안부 장관 대행한테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지금 이제 저희 재외동포 분들이 인천에 오기를 지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유럽 한인 총연합회라든가 하와이 재미교포 단체라든가 뭐 등등해서 굉장히 이 인천에 재동포청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만간 이제 결정 낼 예정인데요. 하여간 인천에서 재동포청이 좀 유치될 수 있게끔 하는 거. 예. 또 하나는 이제 고등법원은 지금 저희가 서초에 이 고법에 가려면 뭐 2시간 왕복 한 4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지금 서울 고법이 한 약 1,800만 명을 법률 서비스를 거기서 하는데요.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인천과 이 경기 북서부권을 하면은 한 5,6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좀 띄어서 인천에 고등법원을 좀 만들자. 인천 국세청 만들듯이 말이죠. 예. 그렇게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우리 인천 시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다른 얘기인데요. 이 위원장님 나오시기 전에 지난주에 이제 국민의힘 시당위원장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반도체 산업 특화단지랑 재해동포청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특화단지에 거기는 좀 방점을 찍는 것 같고, 예.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제 재해동포청 유치에 조금 더 힘을 실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글쎄 저희도 반도체 특화단지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더 역점을 둬야 할 사업들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민주당에서도 재해동보충 유치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 유정복 시장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여야 따지지 않고 함께 협력해서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취지를 보이는데요. 서울과 다른 지역에서 경쟁도 좀 치열한 상황이긴 한데 여야가 협력해서 꼭 우리 인천에 재해동보충을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난 9일날 예.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 몇 분하고 유정복 시장하고 외교부하고 행안부 담당 국장들하고 함께 재해동보충 인천 유치를 위한 정책 간담회도 했죠. 그래서 인천을 위한 길이라면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함께 합심해서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지난번에는 교통 쪽에 방점을 뒀었는데요. 우리 고등법원 유치라는 또 이제 차별화된 지금 중점을 두는 정책을 하나 말씀하셨는데요. 고등법원 유치에도 좀 만전을 더 기하셔서 꼭 인천에 고등법원이 유치됐으면 하는 바람 드리고요. 수도권 매립지 문제 중요한 얘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인천시청 신년 인사방문에서 유정복 시장의 수도권 매립지 정책에 대해서 쓰레기 늑약이다라고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승현 시당위원장은 오히려 왜곡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다라고 맞대응을 했었습니다. 왜 쓰레기 늑약이라고 했는지 또 정 위원장의 반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한 지역에 30년 이상 넓게 쓰레기 매립지를 운영하는 것은 OECD 국가 중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넓은 쓰레기 매립지가 자랑거리는 아니거든요. 이게 2015년도에 사자협의체, 그러니까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맺은 사자협의체의 결정사항을 보면 현재 지금 쓰레기 매립하고 있는 데가 3-109거든요. 예. 이게 매립지가 이제 종료되게 되면 그때까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 수도권 매립지 3-209에 남아있는 땅의 잔여 부지의 15%를 연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15%를 연장해버리면 아마 향후 40년 이상 또 매립지가 연장될 것입니다. 이건 늑약이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합의를 한다는 건 정말로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자기가 버린 쓰레기가 인천 서구 경서동에 가서 묻히고 그 주변에 주민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치워야 되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적용돼야 되고요. 2026년도부터는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각제만 묻게 되면 넓은 땅에 넓은 부지에 매립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의지의 문제다. 서울시나 경기도의 의지의 문제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 우리가 치자. 이런 의지가 강하게 되면은 자기네 지역에 치워야죠. 왜 인천에 버립니까? 그리고 인천이 무슨 봉입니까? 인천이 전기도 만들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보내지 않습니까? 여기 발전소가 좀 많아요. 여기 우리 인천에. 그러니까 완전히 인천을 그런 식으로 수도권이라고 하는 빌미 속에서 인천이 서울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인천의 환경은 저해되고 서울은 좋은 것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국가 운영 시스템이 진행이 되면 전 절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립지의 이제 15%를 더 매립할 수 있는 독소 조항 얘기 그것 때문에 이제 쓰레기 늑약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정 위원장 경우는 그동안에 자체 매립지다 뭐다 하면서 시간만 호송세월하고 대체 매립지 사자협의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던데 이게 지금 대체 매립지 지금 사자협의로 가능합니까? 시간상으로? 제가 경기도 작년에 국정감사, 서울시 국정감사 가서도 이 매립지 문제를 강하게 거론을 했어요.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가 문제인데요. 서울시는 지금 소각장도 못 만들고 있어요. 땅이 없잖아요. 상암동에 소각장을 서울시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주민들 반대 때문에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소각장 하나 못 만들고 있으면서 메리츠도 더 다른 데다 계속 미루려고 하는 이 정책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세훈 시장한테 제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소각장을 빨리 만들고 이 쓰레기 처리 문제를 빨리 처리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지금 한 1시간, 아니,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얘기할 게 많은데, 지역을 위해서 예산 확보한 내용, 시당의 운영 방안, 그리고 못다한 말씀 다 있는데, 뭉뚱그려가지고요. 꼭 하고 싶은 말씀 한 1분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구 지역구도 이제 현안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됐거든요. 인천 현안의 한 70%가 우리 서구에 물려 있는데, 어찌됐든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서 7호선 연장 사업이라든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또 인천지방 국세청 청사 건립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청라 시티타워가 그동안 잘 안 됐는데, 이것도 TF 3차위에서 가닥을 잡았고요. 청라의 서울 아산병원이 이제 건립되고, 스타필드와 돔 경기장이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차질 없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어찌됐든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인사나 외교, 안보, 경제, 안전, 5대 참사에 국민들이 큰 상처를 입고 있는데요. 올해는 정말 저희가 내년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철저히 견제할 수 있는 담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데, 저는 더 이상 굴욕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이 셀프 배상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다. 그리고 외교는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익을 위해서. 역사성이 없는 이 한일 정상회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 할 때 반드시 일본의 사과를 받고, 또 가해자 입장에서의 배상 문제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는 사부에 나오셔서 충분한 말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교웅 인천시당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